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새해 다짐으로 운동하겠다고 헬스장 등록했는데 3개월도 안 되어서 그만둔 경험.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 조절했는데 일주일도 못 버티고 포기한 경험. 영양제 꾸준히 챙겨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영양제들. 네, 저도 손 들어야겠네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왜 건강관리에 계속 실패하는지, 그리고 진짜 원인이 뭔지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정의원 교수님도 사실 똑같은 경험을 하셨대요. 노화 전문가, 그것도 저속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본인이 번아웃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과로와 피로로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경험 때문에 교수님은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게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건강을 저해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할 에너지가 남아있나요? 출퇴근 시간만 2~3시간씩 걸리는데 언제 요리해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우리는 시간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해요. 건강한 선택이 특권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저속노화가 정확히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속노화라고 하면 뭔가 인위적으로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워런 버핏처럼 콜라 마시면서도 90세까지 사는 그런 운 좋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의원 교수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해요. 저속노화는 삶의 선순환을 만드는 마인드셋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주는데요.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도 수명이 7.5년 단축된다는 거예요. 7.5년이요. 마음가짐 하나로 수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관리 방법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수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영양제 먹고. 하지만 수면이야말로 저속노화의 출발점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더 사고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운동기구 사고 영양제 사고 헬스장 등록하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빼기와 덜어내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속노화를 부추기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분석한 현실이 정말 소름 끼쳐요. 우리는 성과 아니면 쾌락, 이 두 가지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성과에만 집중하고 쉴 때는 쾌락적인 소비에만 몰입하죠.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휴식 시간마저 소비 활동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소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출퇴근 시간과 노동 시간이 가장 긴 그룹에 속하는 한국에서 건강한 선택은 정말 특권이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 저속노화를 실천하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지쳐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진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출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실까요? 5가지 루틴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특별해요. 완벽한 실천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달리기인데 이걸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표현해요. 심장이 아니라 뇌를 달리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악기 연습. 이건 쓰기 위해 채우는 일의 메타포래요. 꾸준함이 몰입을 위한 근육을 만든다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글쓰기. 이걸 자기 돌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저속노화에 필수적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식사 마인드.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식사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실천이 무너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래요.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정의원 교수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단순히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교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을 탓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징후를 감지하는 능력, 일상을 설계할 수 있는 감각, 자기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인지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결국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닐까요? 건강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질문의 전환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지쳐있는가를 묻는 것, 그리고 그 답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는 것이죠.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2025년 6월 25일 웨일북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건강관리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계신 분들, 번아웃을 경험한 직장인분들, 건강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이 어려워서 고민인 분들, 중년층 이상으로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삶의 철학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강관리에 실패할 때마다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저속노화,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